자,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산불 특징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내린 비의 양을 보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은 비라도 분명히 산불 진화에는 효과가 있네요. 비록 적은 비라도 네. 주부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낙엽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이 35%하고 15%하고 비교했을 때 네. 20%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는 속도는 25배의 차이가 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강풍이 불게 되면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낙엽 속에 숨었던 불이라든지 또 뭐 암석이라든지 이런 틈새에 있는 불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불이 다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진화에 총력을 다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불이 불을 끄는 효과보다는 이제 확산을 조금 속도를 늦추는 그런 효과가 좀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산불 확산 속도라든지 피해 양상 같은 걸 보면요, 과거와는 정말 확연히 달랐다. 이런 분석도 내놓으셨는데 기후 변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야간에는 그 기온이 낮아지면서 바람도 좀 잦아지고 그래서 사실 그 진화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전례 없이 야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다까지 거의 78km를 주파를 했고요. 또 최고 속도도 시간당 8.2km에 네. 달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번 산불 진화 과정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난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당국의 진화 방식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산불 진화할 때는 이제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공중 진화 쪽에서는 이제 헬기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헬기 중에서도 대형 헬기가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초대형 헬기들이 지금 저희 산림청에만 한 7대 정도 있는데 그 양이 이제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폭적으로 좀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대수도 많이 늘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상진화 쪽에서도 특히 야간에는 지상진화에 의해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진화의 역량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상진화를 위해 가지고 진화 대원을 확대하고 뭐 이런 부분을 그 진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더라도 산에 있는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임도가 부족하면 이런 진화 자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울주 산불에서도 실제로 좀 산이 험하고 예. 임도가 없었던 대운산 방면은 진화에 139시간, 6일에 걸쳐서 산불이 진행이 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언양읍 쪽으로 울주군의 언양읍 쪽에 있는 화장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임도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한 8시간 만에 8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도 또 임도의 종류에는 또 산불 진화 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불 진화 임도를 좀 더 많이 확충하고 특히 산불이 위험한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산불 진화 임도를 좀 더 많이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진화 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지선 역할도 하는 건가요? 예, 방아선 역할도 하면서 좀 더 폭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진화 차량들이 서로 교차해서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의 그 진화 자원을 배치하는데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성의 산불이 지금 인근에 5개 시군에 이제 걸쳤잖아요. 이만큼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번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꼽으신다면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속 15에서 20m 이상의 강풍이 불었었는데 보통 태풍급의 바람이라고 하면 초속 17m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태풍급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번의 산불을 명명하기를 표현하기를 초고속 산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바람이 셌고 특히 또 당시에 이제 25도가 넘는 이제 기온이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급속하게 산불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도깨비불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불티가 날아다니는 그 비화 현상, 이것도 역시 산불에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뛰어넘어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화 현상을 말씀하는 건데, 이 불이 사실 이제 지표 쪽에만 이렇게 불이 있으면 그런 현상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줄기를 타고 또 가지, 잎으로 번져서 이렇게 수간화가 되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또 상승기류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네. 거기에서 다시 강풍을 만나게 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번지게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불씨가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씨가 이제 공중에 가서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또 바뀌고 네. 그렇게 확산이 되고 그랬습니다. 산청 산불은 3단계가 여전히 진행 중이던데, 이게 진화율이 한때 90%까지 높아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속 시원히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바람의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진화가 된 부분도 불씨가 이제 낙엽의 밑에, 낙엽 속에 이제 숨어 있거나, 숨어 있고. 또 바위 틈에 있거나, 또 화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줄기에 이 동공이라고 해서 구멍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 이제 또 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물로 이렇게 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들이 다시 이제 재발돼서 발생되는 그런 네.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불들이 재발하는 경우들 때문에 네. 이렇게 속 시원히 불길이 안 잡히는 거.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의 그 산불 원인이 대부분 실화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산에서 부산물을 태우는 문화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성묘나 제사 지낼 때도 그렇잖아요. 뭐 고인이 좋아하셨던 뭐 담배를 이렇게 불을 꽂아 놓는다든가, 논밭에서 또 뭔가를 이제 막 소각하는 일들도 물로 금방 끄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산속에서 소각 자체가 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보호법에서는 상당히 다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태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